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이제 특검이 드루킹 일당을 이제 10여 명을 이제 기소를 하겠다 이랬고 아마 김경수 지사도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범이라고 특검은 봤죠? 네, 그렇죠. 일단 지난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기각된다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드루킹 사건과 연루됐던 이른바 드루킹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10여 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알 수 없는 특검이고 무능한 특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딱 봐도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을 뭐 공모를 했다. 킹크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지시를 했느냐 마느냐. 그거를 사진이라도 찍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황을 보고서 어떤 결과를 유추해내는 것도 또 다른 수세의 한 방향인데 그게 싹 무시가 됐죠. 어떤 사람이 뭐 도둑이 담 넘어가고 물건 훔치는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남겨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그래서 킹크랩에 대해서 만약에 용인을 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릴 수 있겠는가. 저는 뭐 하여튼 킹크랩에 대해서 제가 수사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킹크랩 맛있거든요. 비싸죠. 비싸요. 그 양반이 평소에 수입이 없는 분이에요. 평생을 돈 못 벌어본 사람입니다. 킹크랩 먹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잘 먹나요? 그래도 먹어본 사람이 많을 거 아는 건데 아니에요. 거기는 먹어본 사람 잘 먹는 아니에요. 거예요. 원래 못 먹은 사람이 굶은 사람이 뭘 먹었다 하면 그냥 왕창 먹어요. 돈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동안에 이 정책 바꿔서 뭐 어떤 이제 정말 굶었던 분들이 이제 국회에 그냥 잔뜩 들어왔을 때 한 그 운수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러 다니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돌릴 때는 이런 걸 왜 이러면서 막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당신은 그분의 얘기입니다만 다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서 돈을 씌워보더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굶었던 아그들이 더 무섭다고. 이거 농담을 할게요.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얘들아 선물 받으면은 고개를 쓰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란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제 연수를 하는 거죠. 자 선물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꼬마애가는 딱 선물 주니까는 뭘 이런 걸 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왜 이래 아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저 집에서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이런 걸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정치인이었다든가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었나? 유머였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김경수 지사 인상은 좋을까요? 인상 좋은 분들 많죠. 뭐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근데 이렇게 인상 좋은 분들이 참 이렇게 돈하고 관련된 경우도 많고 법정에 세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수 지사는요.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선한 사람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선한 사람 같습니다. 뭘 이제 속이야 모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선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과 드루킹과 관련된 범죄 혐의는 선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선해요. 아이고 그런데 그것과 이제 드루킹과 관련된 범죄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죠. 저는 뭐 김경수 지사가 뭐 조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유무죄는 법원에서 이제 결국 이제 심판을 내리겠죠.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드루킹 특검 수사 이야기 해보시죠. 그런데 전 이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했다는 거, 난 이건 솔직히 좀 비겁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한번 해보는 거고. 특검이 특검다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검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런데 이제 그 적절치 않다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겠죠. 특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아도 법정 가서 우리가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확증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두 번째는
야, 이미 경찰서 수사를 해가지고 4개월 동안 해놓고 아무것도 증거인멸 시간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거 수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꾸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수사할 거리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자꾸 정치특검 하니까 네. 수사 연장을 신청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아주고 그럼 괜히 피차 안 받아줄 걸. 그거죠. 안 받아줄 건 내가 골치 아프게 뭐해 이거. 네 번째는 이제 들러온 이야기입니다.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는 이야기. 왜? 그거예요. 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 아시다시피 특검하고 특검본은 변호사들 들어옵니다.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들, 부장검사, 평검사들, 네. 그다음에 수사관들은 현직 검사, 현직 수사관들 들어오거든요. 자, 이 사람들 현직 자기들의 최고 총수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 범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책임을 묻겠다. 네. 특검 끝나 책임 묻겠다는데 아니 어느 부장검사, 어느 수사관, 어느 검사가 자 번청 돌아갑니다. 책임 묻겠다는데 이러다가 나 인사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나 검찰에서 이제 이걸 물먹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데리고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안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특검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결국은 더 이상 해봤자 불가능하다 해서 손을 들었다. 이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그냥 완전 협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도직구님이 정권 바뀌면 복수를 곱빼기로 해야 해요.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평행 이론처럼 돌고 또 돌고 정말 라벨의 볼레로처럼 볼레로 정권이 되는 게 아니냐, 볼레로 복수가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참 걱정스럽고요. 문제는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거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덮이긴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파헤쳐지겠죠. 결국은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슨 또는 4대 강파를 조사하듯이 또 특검하고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대한민국이 비극이에요. 언제까지 전 정권 아니 이명박 정부 끝나면은 같은 당 소속이지만 박근혜 정부 얼마 뒷조사해가지고 막 형님도 잡아놓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다 잡아놓는데 또 이제 끝나니까 또 잡아놓고 이 악순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의는 바로 세워야지. 글쎄 정의는 세우는 것 좋지만은 국가 게다가 정의는 10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만의 정의 누구나 정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그 정의와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최소한의 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주목해야 될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김경수 지사에게도 이 기소 의견으로서 덧붙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장 청구할 때는 그게 없었죠. 자, 이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영장 청구할 때는 그걸 넣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유죄가 된다면 당연히 이건 1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럼 김경수 지사는 경감사직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검토를 할 거고 김경수는 어찌됐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서울이니까 계속 서울 올라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도정을 살피기도 어려울 거고 또 이런 거는 김경수 지사가 원래 출마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이 불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서울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그런 아이러니가 결국은 경남 도민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피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드루킹 사건이 이제 불거졌었지요. 불거지니까는 김경수 지사가 안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경남 지역에서 출마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출마선은 해당 지역에서 합니다. 서울서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서는 뭘 하려고 했느냐? 다 지금 불출마선을 불출마선을 하려고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서울께 취소가 됐습니다. 그건 취소를 한 게 김경수 지사 측이 취소한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취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기자회견을
한참 뒤에 했는데 그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던 정말 1박 2일 사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김경수 시장은 당신 별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었을 수 있는데 네. 그 순간 이제 두루키 사게 터지니까 네. 상당히 갈등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네. 이 킹크랩을 좋아했으니까 아무래도 킹크랩 먹은 기억이 또 김경수 지사 개인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종수님이 다시 거론될 때를 위해서 기억하자. 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은요. 자, 오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오디오가 잘 안 들리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괜찮으신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자, 오늘 좋아요가 부족하네요. 좋아요는 천천히 누르셔도 됩니다. 네. 자, 정말 제니님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 관련 미디어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이버 실검이나 댓글 모두요. 뭐 드루킹이 이거는 실토했지 않습니까? 이 킹크랩을 드십시오 하고 마구 돌렸다고. 근데 진짜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에서 그 여론에 좌우돼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조작을 했다, 왜곡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 큰 범죄 행위죠. 네, 돌직구님이 안철수 후보는 그때 너무 대응을 안 해서 짱났다. 아하하. 근데 저도 참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피해자다. 드루킹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계단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그렇게 36개 줄행랑을 쳐도 그렇게 도망가지는 못할 텐데, 김기식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정치적인 내공이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떳떳지 못한 일을 한 건 아니다 이러는데, 너무 초딩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보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자, 아니 오늘 무슨 사무실 들렀는데 사실 독일이랑 이런 사이트 못 갔다. 그래서 뭐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걸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도망가니까. 그래서 방금 초딩 이야기 하는데 정치하고는 좀 안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아니, 안 어울리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떳떳지 못한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어머 뜨거라 해갖고 불났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자, 백전님이 거기까지였나 봐요. 아, 임정성 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박사님. 누가 들어오셨어요? 네. 자, 김경수 거는 정권 말기 터지도록 세팅된 시한폭탄이다. 와, 굉장히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아.